연속형 자료의 삼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형 자료의 대표값이 있고 삼포도가 있는데, 삼포도는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의 척도이거든요. 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의 척도는 이제 그 대표값만으로는 이 본래의 모집단의 분포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삼포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분산, 표준 편차, 뭐 변동계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SPSS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포도는 자료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 이런 척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있으면 구하는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범위는 자료가 두 개밖에 안 쓰이는 거죠. 값이 두 개밖에 안 쓰이니까 실제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도 이상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쓰이지 않고요. 대안으로 이제 Q3, Q1을 이용한 IQR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이제 뭐 Q3라고 하면 75% 되는 지점이고 Q1이라고 하면 25% 되는 지점인데, 이 경우도 뭐 어떤 통계적 성질이 좋은 것은 아니고 딱 두 개의 값만 쓰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계속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삼포도에서 이 퍼진 정도를 지금 저는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극단값하고 극단값, 그러니까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만으로 보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퍼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퍼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을 계산을 해서요. 먼저 평균을 계산을 하고 그 평균하고 각 관측치하고의 차이를 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평균하고 관측치를 뺀 값을 이렇게 다 더해보니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편차들의 평균은 제로이다. 그 유명한 제로섬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항상 0을 갖는 것을 우리가 그 삼포도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각 관측치에서 평균을 뺀 값의 제곱을 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곱을 하지 않고 절대값을 취해서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뭐 평균 편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보통 편차의 제곱을 취하는 형태인 분산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절대치를 구해가지고 절대치가 1.2가 나오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서 이 자료의 경우에는요, 2라고 계산하는 것이죠. 모든 자료의 편차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계적인 성질이 우수한 분산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편차는 절대값을 취한 후에 평균을 계산한 값으로 정의를 하고요. 분산은 편차를 제곱하여 평균을 계산한 값이죠. 그런데 이제 분산은 제곱을 해서 이제 더해주다 보니까 이 단위를 잃어버려요. 단위가 제곱한 형태로 돼버리니까 그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웠는데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형태로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것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런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보다는 또 표준 편차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었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같은 의미인 것은 사실인데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라고 해서 이제 단위를 맞춰준 표준 편차를 쓰게 됐다면 보시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를 곱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표준 편차 안에는 95.4%가 뭐 포함되게 된다. 뭐 95% 원리다. 그 다음에 3표준 편차에서는 99.9%가 포함된다는 정규 분포의 어떤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그런 비율을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를 정의하고 확률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데
정규 분포의 그래프 있잖아요. 그 그래프에 비교해서 표준 편차를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K 아줌마는 15주 동안 두 상점을 대상으로 어떤 한 상품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얻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 보시면 어느 가게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평균 가격이 하고 이 표준 편차하고 고려해 보면 표준 편차가 매우 크잖아요. 매우 크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죠. 평균이 자체가. 그러니까 비싸게 팔 때도 있고 싸게 팔 때도 있다 이런 의미죠. 만약에 표준 편차가 적다 하는 것은 거의 가격이 좀 일정하게 팔린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만 비교를 하게 되면 앞에 평균하고 평균의 값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앞에 값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평균이 굉장히 커지면은 이 표준 편차도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고려한 표준 편차를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두 개를 비교를 할 때는, 두 그룹을 비교할 때는 이 변동계수의 형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례에서의 핵심은 K 아줌마가 물건을 사는데 어느 가게에 사는 것이 장점이겠는가 이런 걸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편차가 적은 가게에서 할 거잖아요. 근데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평균 가격이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x-x 바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관측지에서 평균을 빼갖고 제곱한 거잖아요. 그 평균 가격이 이용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으면, 평균이 동일하지 않으면 표준 편차의 절대적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평균을 이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준 거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제 변동계수가 되고요. 변동계수가 크면 그만큼 더 다른 그룹에 비해서 더 편차가 산포도가 더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 아줌마는 가게 1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게 1의 변동계수가 25.56이고 가게 2의 변동계수가 6.97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계수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도하고 첨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외도는 이제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얼마나 치우쳤느냐 좌우로. 첨도는 이제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얼마나 뾰족하냐, 얼마나 완만하냐 이런 것들을 재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외도가 이제 0보다 큰 경우에요. 큰 경우에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꼬리 분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왼쪽에 꼬리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외도의 값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0보다 큰 경우가 이제 위쪽이고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좌우 대칭인 것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조금 만약에 헷갈리신다 그러면 그래프를 얼른 그려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되었는지. 외도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첨도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경우 있잖아요.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빼줘간 경우 있죠. 빼줘간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0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완만한 경우 0보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패키지에서는 이 0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을 뺀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이 정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보면 이제 3을 기준으로 해갖고 나오게 되는데 항상 3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패키지에서는 그 3을 빼줘가지고 아예 0을 기준으로 해갖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의 외도가 있고 지금 현재 첨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화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화는 여러분 보시면 이런 예제가 나왔죠. 이 예제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수학시험을 봤는데 또리는 85점을 맞았는데 지금 평균 성적이 75점이라고 합니다. 75점.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이제 90점을 맞은 친구하고 지금 85점을 맞은 친구하고 누가 더 잘했느냐. 시험이 만약 매우 어려웠다.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85점 맞은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죠. 잘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평균이 90인데 90점 맞은 거. 뭐 이것은 90점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어떤 절대 점수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난이도를 고려해서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반을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의 점수 편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삼포도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절대 점수로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능도 표준화 점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제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하면 상대적인 위치가 나올 건데요.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표준화 점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점수가 있으면 평균을 빼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점수를 계산하고 나면 이 표준화 점수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계산해 보면 평균이 75점이라고 하면 75점이면 표준 편차를 이제 특수학 20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풀어내면요. 지금 바우의 표준화 점수가 0.75점이 되고요. 또리의 표준화 점수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점수로 비교하면 바우가 90점을 맞았으니까 더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각이 소속된 반의 특성을 고려하면 또리가 더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점수만 가지고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고 이 표준화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표준화 점수하고 백분위수는 다른 것입니다. 백분위수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그것을 100등분을 합니다. 100등분을 해서 몇 퍼센트에 위치하는 값. 특히 그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 중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5%에 위치하는 점을 이제 Q3, 그 다음에 25%에 위치하는 값을 그 다음에 Q1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25 백분위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값을 백분위수라고 하고요. SPS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표준화 점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백분위수라고 하면 이 어떤 걸 선택하면 백분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기술 통계량을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자료의 삼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sj_sample.sav 파일에서 신장에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에 관련해서 남자 여자의 그 어떤 뭐 삼포도의 차이랄까요? 어떤 표를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장이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평균을 내면 좀 우리가 뭘 대표하는 값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럴 때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분석의 평균 비교의 집단별 평균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별 평균 분석을 보셔서 종속 변수는 지금 현재 신장이죠. 그리고 성별로 나누어서 보겠다고 하니까 독립 변수를 이쪽 성별을 택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옵션 메뉴에서 지금 평균 케이스 수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오른쪽에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처음에 케이스 수가 나타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만약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필요하다면 최소값을 평균 앞쪽으로, 최대값을 평균 뒤쪽으로 이렇게 배열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같고요. 그 외에 분산이나 첨도, 외도가 필요하면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5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지금 현재 34명이고 최소값이 145고 평균이 169.838, 최대값이 0이다. 남자 여자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편차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남자가 변이가 좀 더 크죠. 표준편차로 봐서요. 그러니까 그 말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편차가 여자보다 좀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3.01, 그러니까 그만큼 평균을 중심으로 좀 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평균과 표준편차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만일에 이제 표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분석에 저번 시간에 봤었던 기술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통계에서 보시면 지금 신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장에 관련해서 표준화 값을 변수로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하면 표준화 값이 변수로 돼서 데이터의 맨 오른쪽에 붙게 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면 제일 뒤쪽에 보시면 여기 말고요. 데이터의 제일 뒤쪽에 보시면 표준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Z신장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는 어때요? 그만큼 뭐 마이너스 3점 얼마다 그러면 이제 표준화한 점수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는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분위수나 100분위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이 분석에 지금 기술통계량의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은요. 빈도 분석에서 이번에는 아까 지금 보고 있는 신장 변수를 한번 넣고요. 오른쪽에 통계량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셔서 4분위수 이렇게, 그 다음에 100분위수에서 어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서 25%는 4분위수에서 나오게 되죠. 만약에 40%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도, 첨도 뭐 이렇게 원하시는 거, 최빈값 이런 것도 뭐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키의 최빈값은 뭐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평균 중위수도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3포도에 보시면 표준편차, 분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클릭하셔서 계속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클릭해 주신 거 4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25% 값 계산이 되었겠죠. 40% 값, 50% 값 이렇게 평균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보시면 이제 빈도 분석 표가 나왔지만 이건 연속형 자료이기 때문에 이 표는 거의 무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아까 원도표를 제가 클릭을 해놔서 이런 표가 나왔지만은 이런 그림이 나왔지만 이건 무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표에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표준화한 값, 그 다음에 4분위수, 그 다음에 100분위수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연속형 자료 가지고 어떤 값을 끄집어내서 의미 있는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의미가 있느냐, 표준편차가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